다들 대하와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오늘 5월 2일 5월 2일 다들 어떻게 마스크 벗고 다녔어요? 저는 오늘 마스크 벗고 막 여기저기 다 돌아다녔는데 물소리님 안 벗었어? 못 벗었다고? 못 벗은 건 뭐야? 안 벗으면 안 벗은 거지. 다들 안 벗었네. 아니 오늘 마스크 야외 이제 해제인데 왜 다들 마스크 쓰고 있어? 그렇게 답답하고 마스크 벗고 싶어 죽겠다 답답해 죽겠다 막 얼굴에 트러블 난다 이랬던 사람들 다 어디 갔어? 그렇게 마스크 벗고 싶어 했으면서 벗으라 하니까 왜 안 벗어? 야 이래서 이게 사람들이 세뇌당하고 길 한번 들여지면 그게 무서운 거야. 여러분들 항상 깨어 있으려고 하고 항상 새로운 걸 하려 하고 뭔가 내가 어디 지금 길들어지고 있지 않나? 내가 지금 어디 고인물이 되고 있지 않나? 이거를 계속 자기 점검하세요. 코로나 걸릴까봐 못 벗겠다고? 물론 뭐 사람마다 다 개인 사정이 있겠죠. 개인 사정이 있는데 오늘 길거리에 나갔는데 아니 사정이 있는 사람들은 뭐 그렇다 쳐. 근데 요런 요 사진을 한 개 가져와 봤는데 이게 아주 진짜 제대로 이 상황을 말해주고 있네. 이건 심하잖아. 야, 한 명 마스크 벗고 한 뒤에 한 3, 40명 다 쓰고 있어. 야, 이건 좀. 저도 솔직히 아까 홍대에서 볼 일이 있어가지고 홍대 거리 좀 돌아다니는데 나만 벗고 있는 거야. 아니, 벗으라 해서 벗었는데, 나 당당하게 벗었는데, 사람이 엄청 많아져. 근데 사람 많아지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만 벗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살짝 좀 창피해지더라. 살짝 조금 민망해. 그래서 나도 사람 많을 때는 살짝 썼어. 여러분들 이건 좀 아니잖아. 이제 벗으라 했으면 이제 벗어야지. 물론 뭐 개인 사정이 있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개인 사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벗읍시다. 여러분들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위드 코로나야. 코로나는 그냥 우리 벗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감기가 우리 벗인 것처럼. 에? 저는 진짜 1년에 감기를 꼭 한 번 내지 두 번은 걸려요.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왔어.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매일 먹는 음식처럼, 뭐 약간 마시는 술처럼, 그냥 항상 이제 뭐 그냥 우리 주위에 있는 거야. 코로나가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냥 이제 위드 코로나 해야 돼. 저도 솔직히 지금 제가 양성인지 음성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코로나가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를 안 걸리려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그냥 저만의 생각이에요. 이건 뭐 의학적인 그런 근거 있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저만의 생각이에요. 코로나 제가 처음 걸렸을 때 엄청 아팠잖아. 엄청 아팠는데 한 2주 뒤에 나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만약에 내 몸속에 지금 저는 무증상이잖아요. 아무 증상이 없어. 후유증도 이제 거의 다 없어지고 다 치료가 됐는데 근데 만약에 내 지금 몸 안에는 코로나가 있어. 내가 만약에 양성이야. 근데 난 지금 무증상이다. 건강해. 그러면 그냥 코로나랑 나랑 그냥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왜냐? 코로나가 내 몸 안에 있으니까 난 더 이상 코로나가 걸릴 일이 없는 거지. 만약에 코로나가 이제 내 몸에서 완전 박멸이 됐어. 그러면 나중에 내 항체가 떨어지면 이거 코로나를 또 걸릴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또 아파야 되잖아. 차라리 그냥 코로나가 내 몸 안에 있으면서 그냥 쭉 함께 가는 게 그럼 나도 이제 더 이상 걸릴 일도 없고 이미 양성이니까 무증상에다가 얼마나 좋아. 그냥 이렇게 쭉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맞아요. 지금 코로나가 옛날에 처음 시작했을 때 코로나랑은 많이 달라요. 처음에는 진짜 치명률도 높았고, 그때 막 시체 태우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해외에서 막 초반부터 코로나 봉쇄에 반대했던 미국, 어떻게 됐어요? 초반부터 자유를 달라. 마스크 따위 안 쓴다. 봉쇄 이딴 거 하지 마라. 우리는 자유다. 이 지랄을 했던 미국 어떻게 됐습니까? 코로나로 미국 사망자만 100만 명이야. 근데 한국은 지금 사망자 얼마예요? 코로나는 그래도 초반에 그 코로나 독성이 강할 때는 계속 봉쇄를 했어. 봉쇄라기보다는 계속 이제 방역 그 지침을 엄격하게 했지.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지금 사망자가 2만 2천 명. 다른 나라보다 현저히 적죠. 위드 코로나를 하고 있지만 사망자 수는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현저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코로나는 그렇게 치명률도 높지 않으니 여러분들 너무 쫄지 마세요. 너무 쫄지 마. 아무튼 오늘 되게 재밌었어요. 야, 이 사진 예술이지 않습니까? 모두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이 아저씨만 벗었어. 근데 여러분들 오늘이 5월 2일이고 마스크 벗으라고 한 날이야. 이제 마스크 쓸 필요가 없는 날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중에서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랑 벗는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코로나 아직 안 걸려봐서 그냥 걸릴까봐 무서워서 백신을 안 맞아서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재확진이 두려워서 재확진이 싫어서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괜히 마스크 벗고 다녔다가 걸리면 또 회사에서 불이익 당하니까 이런 직장인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어차피 식당이나 뭐 실내에 들어가면 써야 되니까 썼다 뺐다 하기 귀찮아서 그냥 아예 쓰고 다닌다. 적응된 거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요. 여러분 곧 있으면 여름이에요. 6월달, 7월달, 8월달, 여름 휴가철 그때 사람들 다 벗어 제낄걸? 여름 되면 더워서 못 쓰잖아. 여러분들 작년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마스크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어. 그리고 맞아. 뭐 여기저기서 지금 뭐 재유행 가능성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유행 해봤자 확진자 수가 막 얼마 전처럼 막 대한민국 60만 명 찍었잖아. 50만 명, 60만 명 이렇게까지는 안 는다니까. 그렇게 못 늘어요. 그렇게 걸릴 사람도 이제 없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뭐 재유행을 할 수도 있겠지. 근데 한번 이렇게 휩쓸었던 나라들은 그냥 옛날에 휩쓸 때만큼의 그 정도의 확진자 수가 그렇게까지는 늘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튼 오늘 마스크 착용하지 않는 첫날이고 내일은 둘째 날이고 셋째 날, 넷째 날 저 다 야외 축제 가거든요. 저 축제 방송 갑니다. 축제 갔을 때도 이제 방송을 할 텐데 그때 사람들이 마스크를 썼는지 안 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어차피 다 야외니까 물론 뭐 실내 들어가면 쓰겠지. 근데 솔직히 야외에서 다 안 쓰는데 실내 들어가서 쓴다 이것도 이제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축제 방송. 5월 4일, 5월 5일 둘 다 축제. 그리고 5월 중순에도 있고 5월 말에도 축제 방송이. 요번에 여러분들 전국 지자체 있는 축제들 있잖아요. 그런 거 축제들 취소 1도 안 됐어. 다 그대로 이제 진행합니다. 다 이제 회복됐어. 막 2년 동안 축제 못한 그 지자체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방 축제 이런 것들 취소되었던 축제들 싹 다 돌아옵니다. 다 컴백이에요. 5월 달에 행사 겁나 많이 잡혀 있어. We go together.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학교에서는 체육 시간에 마스크를 벗고 운동회도 열렸다고 합니다. 야, 그러면서 학생들이 또 이렇게 친구들 얼굴을 오랜만에 이렇게 보니까 다들 너무 설렜다 그래요. 진짜 코로나 세대들 있잖아.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학교 다녔던 학생들, 그게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다들 너무 불쌍해. 대학생 애들은 코로나 시대에 신입생으로 올라온 애들은 MT가 뭔지도 몰라. 대학 회식도 모르고 동아리 활동도 뭔지 몰라. 이 대학 동기들끼리 그리고 대학 선후배들끼리 뭔가 으쌰으쌰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놀러 다니는 그런 걸 몰라.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나중에 선배가 되잖아. 후배들 할 때 어떻게 해줘야 될지도 모른다? 안 해봤으니까. 엄청 슬퍼. 근데 이제 다 돌아왔으니까 다들 이제 코로나 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뭐 코로나 뉴스도 잠깐 얘기할 거고 오늘 메인으로는 이제 중국 뉴스를 얘기를 할 건데 일단 뭐 코로나 얘기는 지금 솔직히 이제 다른 나라들은 이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 뭐 유럽은 이제 백신도 이제 안 맞고 있는 나라도 나오고 있고 다들 이제 그냥 뭐 마스크를 벗는 분위기예요. 이제 코로나 이야기 하려면 얘기할 곳이 중국밖에 없어. 지금 제일 주목되는 곳은 중국이랑 그리고 대만이랑 그리고 또 몇몇 아직 그냥 오픈 자체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이제 언제 오픈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나라들에는 이제 언제쯤 갈 수 있을지 그게 이제 제일 관심사인데 일단 중국 뉴스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다 마스크를 벗고 있는데 중국은 이제 또 봉쇄의 봉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봉쇄를 이어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또 봉쇄를 하고 있냐면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자, 여러분들 오늘 뭐 중국에서 기사거리가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중국에서도 이것 때문에 지금 떠들썩해요. 자, 뭐 이런 기사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중국 안 보이는 손 떴다. 엄친딸 CEO 부동산 재벌도 사라졌다. 이런 기사 보았어요 혹시? 중국이 중국했다. 불리한 증시 전망했다가 분석가 SNS 계정 중지. 요런 기사들 봤습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냥 진짜 전 뭐 뉴스 앵커가 아니니까 전문적인 이런 지식 다 떠나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수다 떠듯이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중국에서는 어떤 일이 또 벌어지고 있냐면 사람들이 이제 참다가 안 그래도 지금 다들 폭발하고 있고 해탈한 사람들도 있고 이러고 있잖아. 근데 이제 인플루언서들도 자기들도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는 거야. 예를 들면 중국에서 굉장히 이제 뭐 말 한마디에 막 떠들썩거리는 그런 인플루언서들이 있잖아. 예를 들면 뭐 왕스충이라든지 중국의 최고 재벌의 아들. 그 아들도 사업을 크게 하고 근데 그 아들은 약간 좀 사업을 시끄럽게 해요. 시끄럽게 하면서 약간 좀 일론 머스크처럼 약간 그런 관종 느낌이야.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 애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어. 자기 그 SNS에다가 우리 더 이상 PCR 검사 받지 말자.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꼴로 PCR 검사를 받고 있고 어떤 데는 지금 하루에 한 번씩 PCR을 받아요. 하루에 한 번씩 PCR을 받는 데도 있고 진짜 여러분들 지금까지 중국에서 코로나 시기 동안 PCR 검사를 100번 이상 받은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최고로 많이 받은 사람들은 무슨 뭐 340번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이틀에 한 번꼴로 받은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중국은요. 일단 이 얘기는 나중에 하고 아무튼 이렇게 많은 PCR 검사를 받으니까 너무 이제 열받는 거지. 그래서 그 인플루언서들이나 재벌들이 막 이런 SNS로 야 우리 더 이상 이거 받지 말자. 우리 어디 나가지도 않고 집에만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 걸릴 일이 뭐가 있냐. 야 PCR 그만해라. 내 코 그만 쑤셔라. 이런 식으로 이제 SNS에 그냥 자기 말을 한 거야. 근데 이제 아까 그 안 보이는 손이 누구냐? 그냥 그 안 보이는 손은 시진핑이야. 시진핑의 지시가 없으면 그렇게 안 움직여요. 모든 중국의 이런 모든 기사라든지 모든 명령이라든지 모든 조치는 다 시진핑 머리에서 나온 거야. 다만 시진핑이 직접 그걸 지시하진 않아요. 시진핑이 직접 나와서 뭔가를 말하지 않아. 그냥 다 밑에 애들 이렇게 딱 불러가지고 지시하면 얘네들이 밑에 가서 이렇게 작업하는 거지. 시진핑이 어디 가서 막 직접 떠들진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뭔가 잘못됐을 때 시진핑은 야 이건 내가 시키지 않는데 왜 네가 이 했어. 야 얘 잘라 이러면서 무마시키는 거지. 그게 공산당의 전형적인 수법이고 제일 비겁한 그런 일 처리한 방식이죠. 근데 지금 중국에서 그 안 보이는 손들이 떴어요. 안 보이는 손들이 떴어. 뭐야 너 지금 PCR 검사 그만하자 그랬어? 허라 얘 좀 떠든다. 얘 SNS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또 얼마 전에 또 누구 있었더라? 지금 중국의 인플루언서들 SNS 계정이랑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있어요. 다 삭제돼버리고 막 개인 채널 없어지고. 중국에도 막 그 유튜브 이런 거 비슷한 채널들이 있거든. 아프리카 이런 것도 있고 다 인플루언서들 있어요. 걔네들 채널이 다 사라지고 있어. 어떤 그 얼마 전에 그것도 있었잖아. 여자 아나운서가 여러분들 코로나 조심하세요. 코로나 왜 조심하라는 거야? 야 마치 코로나 많이 퍼져 있는 것처럼 왜 조심해야 돼? 야 저 새끼 없앴어. 야 이거 해도 이제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시진핑은 자기 밥그릇을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그냥 3년이면 눈 멀어 있고 그냥 황제놀이 하고 싶은 거야. 그냥 조금이라도 자기의 정치 이 길에 부정적인 영향이 조금이라도 끼치면 바로 없애버려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여러분들 중국도 경제학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경제학자들이 무슨 논문이라든지 뭐랑 경제 전망을 할 때마다 시진핑 지시를 들으면서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냥 그 경제 전문가들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지금 중국은 봉쇄돼 있고 러시아랑 좀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고 이런 저런 것 때문에 지금 중국의 경제 전망 주식 시장이 좀 안 좋아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전망을 얘기했어. 너 지금 중국 미래가 안 좋다는 거야? 이 새끼 봐라. 없애. 그렇게도 없애버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야. 만약에 이 한국에서 이 중국의 그 공산당 기준으로 한국을 관리하잖아. 지금 한국에 그냥 뭐 연예인들, 여러 아나운서들, 뭐 인플루언서들, 유튜버들, 뭐 기자들 다 사라졌어. 한 70%는 사라질걸요? 7, 80%는? 저번에 이런 일도 있었던 거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유재석 하면 국민 MC 아닙니까? 솔직히 유재석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유재석이 그때 올림픽 보면서 그때 유재석이 그 코로나 격리할 때야. 그래가지고 이제 올림픽을 보면서 이제 그 있었던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럼 오늘 뭐 하니였나? 아무튼 TV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스피드 스케이팅 보다가 거기 막 중국에서 반칙하는 것보다 피가 끓었습니다. 야 잠을 못 잤습니다. 이 말 한마디 했다고 중국에서 유재석 팬클럽 없어버리고 더 이상은 이제 유재석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함께 하지 않겠습니다. 함께 못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중국에서 유재석 관련된 뭐 팬 채널, 팬 카페 뭐 이런 것들 싹 다 없앴어. 아니 한국 선수가 반칙 그거를 받아가지고 우리 선수가 불이익을 당했는데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당연히 불쾌할 수 있잖아. 그게 뭐가 잘못됐어? 근데 그것 때문에 없애. 와 얘네들 진짜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뭐 내로남불도 이건 아니야. 이러진 않아. 그 다음에 중국에 또 이제 중국에 그래도 이 재벌 1세들은 그래도 다 그 중국의 고위 간부랑 공산당들이랑 지방 정치인들이랑 다 묶여져 있어. 걔네들은 뭐 말을 못해요. 걔네들은 조용히 그냥 고분고분하게 중국에서 사업해야 오래가요. 하지만 그 재벌 1세들이 자식들, 그러니까 재벌 2세들 그리고 재벌 3세들 얘네들은요 다 중국에서 크지도 않았어. 다 해외 물 먹다가 지금 중국으로 돌아간 애들이에요.
걔네들은 머릿속에 자유가 뭔지 알고 있고 뭐 민주주의가 뭐고 공산주의가 뭐고 어릴 때부터 진짜 받은 교육이 달라. 하고 싶은 말을 할 줄 알고 그런 애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애들이 이제 중국으로 돌아갔는데 다 위에 부모님들이 야 니들 중국 돌아왔으니까 입 함부로 놀리지 마. 그러다가 우리 집안 사업 다 말아먹는다. 그러면서 다 자제하고 있지만 자제하면서 참다 야 이건 좀 아니지 않냐 라면서 이제 말을 열기 시작했어. 근데 말 한마디 하면 그냥 없어져요. 그냥 그게 뭐 비판도 아니야. 아니 지금 이렇게 봉쇄하는 거 이건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막 비판하고 중국 정부를 비판하고 와 이거는 지금 봉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막 이렇게 비판한 게 아니야. 그냥 사람들한테 조심하세요. 요 정도. 그렇게 막 발언 수위가 센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중국의 그 전문가들 옛날에 중국에서 사스 영웅이라고 불리던 전문가 그 다음에 뭐 요번에 코로나 때도 큰 공을 세운 짱원홍이라는 그 의사도 있어요. 난 그 의사를 되게 좋아했어. 왜냐하면 그때 그 의사가 진짜 아무도 못하는 말들을 그 의사는 계속 했어요. 어떤 거냐면 그때 막 공산당들은 무서워가지고 뒤에 가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의사들 막 앞세워가지고 막 코로나 처리해라 뭐 이거 다 일해라 뭐 이런 적이 있었어. 그래서 그때 우리 의사들은 지금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데 공산당원들은 왜 뒤에서 지켜보기만 하냐. 니들도 장갑 끼고 방호복 입고 우리 의사들이랑 일선으로 나와서 일해라 막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하고 그때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도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졌다는 게 뭐 죽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대중적으로 뭔가 대화를 발표를 못 하게끔 SNS 없애버리고 방송 출연 금지시키고 어디에서도 이제 언급을 안 해버리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그냥 정부의 이로운 말만 해주는 그냥 똥꼬만 핥을 줄 아는 애들만 앞으로 이제 내세워. 지금 중국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텐센트 발표입니다. 텐센트 어딘지 알죠? 중국의 뭐 웨이보랑 뭐 위챗 뭐 이런 거 중국의 SNS 이거 지난해 중국 경제에 해롭다고 간주되는 금융 정보를 게시하는 상업 플랫폼과 SNS 계정을 단속해 1000개 이상의 위챗 계정에 대해 금지 조치를 가한 바 있다. 위챗 역시 1463개의 계정을 차단 조치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영향력이 있는 애들을 차단하는 거예요. 아 솔직히 이런 것도 있어.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아무도 모르는 애야. 얘가 나와가지고 야 이거 경제 안 좋아진다. 뭐 코로나 지금 난리도 아니다. 지금 큰일 났다. 뭐 이런 얘기 해봤자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이 없어. 아무도 얘가 누군지 모르고 관심을 안 가져. 그럼 또 상관없어. 근데 인플루언서들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듣잖아요. 그리고 귀를 기울이잖아. 지금 중국에 있는 중국의 국민들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곳은 중국 공산당 매체와 시진핑의 말하는 거기밖에 귀를 못 기울여요. 거리 귀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시진핑 산년밈을 시켜줘야 돼. 그래야 이게 끝나. 지금 시진핑은 그런 식으로 관리가 들어간 상태예요. 지금 뭐 사업가, 인플루언서, 그 다음에 뭐 경제 분석가, 뭐 증권 애널리스트, 뭐 신문 기자.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중국에 대해서 안 좋은 기사를 쓴다. 그 다음에 전망이 안 좋다, 뭐 위험하다, 암울하다, 뭐 이런 얘기를 쓰는 자체가 그냥 금지가 돼버렸어. 이런 기사. 찍히면 사라진다. 시 주석 연임 앞두고 중국 걸림돌 제거에 총력전. 한동안 이렇게 막 추앙받던 이런 사업가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애널리스트들 뭐 이런 사람들도 인플루언서들도 그냥 한순간이야. 자, 여러분들 이건 또 굉장히 화제가 됐던 중국 주식 시장을 굉장히 날카로운 눈빛으로 날카로운 이런 뭐라 해야 될까 눈썰미로 이렇게 계속 중국 증시를 이렇게 전망했던 유명한 애널리스트인데 이분의 SNS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분의 SNS도 사라졌어. 근데 여러분들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틀린 얘기 한 개도 없어. 봐봐. 자, 중국 시장에 대한 비판적 논평이 보도된 직후였던 지난달.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했냐? 최악의 경우 상하이 종합 지수가 3,000선 이하로 거래될 수 있다. 이런 거를 예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상하이 봉쇄로 인해 더 이상 GDP의 성장은 힘들다. 요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주식에 대한 국제적 신뢰 급락으로 대규모 자본 이탈 가능성이 크다. 요런 얘기는 어느 전문가나 할 수 있는 얘기고, 그리고 자기 나라를 이렇게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전문가가 있어야 그 나라가 발전을 하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실제로 이루어진 게 없는 게 하나도 없어. 다 실제로 됐어요. 상하이 지수 3,000 이하 붕괴됐습니다. 3,000이 뭐야? 2,900도 무너졌어요. 2,900 무너지고 한 5% 정도 그날 폭락한 날이 있어. 그날 한국 장도 안 좋았는데 내 주식도 많이 빠졌습니다. 물론 지금 뭐 회복했지만 중국 장이 막 그게 한동안 되게 안 좋았었던 날이 있어. 확 빠진 날이 있어요.
2,900 이하로도 빠지고 그 다음에 당연하지. 중국 상하이가 봉쇄됐는데 뭐 무슨 성장을 더 바래? 상하이를 봉쇄를 시켰는데.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하도 이 중국 정부에서는 자기 나라를 뭐 봉쇄하고 싶으면 봉쇄하고 뭐 상장 취소시켜 버리면 바로 취소해 버리고 기업가들 가둬 버리고 싶으면 가둬 버리고 그냥 중국이 너무 마음대로 하니까 국제적인 신뢰도 당연히 떨어지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아 이런 국제적인 신뢰도가 무너지면서 국제 자본이 이탈할 수 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정말 그냥 당연한 거고 실제로 그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실화로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SNS 없어졌어요. 야 이런 사람한테는 상장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런 사람한테는 귀를 기울이고 그럼 이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느냐 이런 사람들을 모으고 회의도 하고 같이 이렇게 나라를 운영할 생각을 해야지. 이런 맞는 말 하는 사람들 다 없애버려. 야 진짜 중국이 미래에 진짜 어떻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굉장히 기대가 돼요. 중국은 과연 어떤 나라가 될지, 과연 이 중국이랑 한 나라로 계속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어느 순간 뭐 분해가 될지, 옛날 구소련처럼 막 갑자기 뭔가를 발표할지, 진짜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중국 대륙에서 이렇게 막으니까 이제 홍콩에 있는 홍콩의 이 전문가들 그리고 홍콩의 큰 손들도 이제 가만 못 있는 거야.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지금 상하이의 이런 봉쇄와 지금 중국이 펼치고 있는 정책은 곧 있으면 이거 중국이 맞닥뜨릴 만한 그런 위기가 어느 정도 급이냐면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있잖아요. 예, 그 정도 급의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도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아마 이분도 조만간에 뭐 트위터 없어지겠지 뭐.